2년 이내 200% 수익률이 다 도달을 한 겁니다. 3배. 그러니까 적립 투자해서 200% 수익률 될 때 일부 매도하겠다. 그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오거든요.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도 승인이 된 마당에 홍콩이 승인이 안 될 이유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이제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도 전환수채 발행해서 어제 그저께인가 6만 7천 달러에서 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21만 뭐 몇백 개 이래가지고 네네. 이제 2,100만 개가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인데 1% 이상 소유한 21만 몇 개예요. 그죠? 몇백 몇 개야.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주변에서도 1%만 맞추고 안 살 거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로 1%만 살 거다. 근데 넘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커뮤니티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비트코인 현물과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만 투자하는 전략이다. 이게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그 레버리지 같은 느낌이 존재해요.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더 크게 상승을 하고 네. 하락할 때 더 하락을 하는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체만 보면 저는 최근 너무 급격히 오르긴 했는데 괜찮다고는 봐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이나 투자를 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분산으로 하는 게 어떤 분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에 거의 많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실제 비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오르겠죠. 그리고 만약에 저 전략 계속 가져간다면 뭐 5년 뒤에는 시총이 네, 꽤 많이 메이저 캡으로 올라올 수 있지도 않을까? 저 전략이 먹힌다면 그때 되면 많이 회자되긴 하겠네요. 근데 우려는 있어요. 저는 뭐냐면 어떤 거든 이게 우리가 단일 실패점이라고 부르죠. 네, 그게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가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일 실패점을 제거했다라는 거죠. 사토시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현재는 이더리움의 가장 리스크는 이제 비탈릭이라고 하는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다른 모든 메인넷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뭐 이더리움의 예를 들어보면 비탈릭이 지금 굉장히 퓨어한 이미지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이니까 뭐 스캔들 하나 나면 맞아요. 비리가 나면 깜빵이라도 가면 뭐 리스크가 있거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네, 그게 모두 존재해요. 기업들은 다 존재하고요. 오너 리스크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가 분명히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역할은 한 건 맞죠. 기업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건지 눈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가치를 몸소 이렇게 또 설파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많은 수량을 보유하게 되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체가 그 단일 실패점의 면에 있어서는 늘 이제 좀 불안한 게 있죠. 비트코인보다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높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은 물량 풀린다라고 만약 생각하면 변심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포인트긴 하고요. 그렇군요. 기업이나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책, 규제, 정책, 법, 기업, 사람 이런 거 다 있는데 우리 비트코인 좋아하는 이유는 그 기본적으로 정해진 프로토콜과 맞아요. 그것을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머블. 네, 맞아요. 네. 설사 그 정책이 그 프로토콜에 정해진 어떤 로직이, 어떤 규칙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이게 변하지 않고 일관된다라는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4년에 한 번씩 반감기야? 너무 잘못된 계산 아니야? 2년에 한 번 하든지 뭐 4년에 반감기 한 25% 까든지 그렇게 뭐 다양한 논리로 갖다 댈 수는 있으나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4년에 한 번씩 누구도 조정하지 못하게 반감기를 하는 걸 일관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 뭐 다른 것들은 모두가 그거에 대해 저게 있으니까 게다가 비트코인을 21만 개씩이나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코인베이스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전환사채를 막 발행해서 이제 비트코인도 사고 기업에도 쓰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렇게 약간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한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선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사는 전략 네. 요거는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보셨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환사채를 이렇게 활용한 자체는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회사 돈이 없으니까 하고 그렇죠. 전환사채가 또 끝나는 지점에 이제 만약 회사가 그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못 하고 주식을 전환하게 되면 맞아요. 또 이제 주식이 또 시장이 더 풀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희석이 되는 거죠, 주식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 보유자들도 불안해하고. 근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사채로 모은 자금이 용도가 명확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을 사는데 용도로 썼었기 때문에 네. 그 전략이 좀 차이 있는 그 어떤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그 전환사채로 자금 조달해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 어떤 불확실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쓰는 거니까. 근데 혹자는 비트코인 매수 자체를 불확실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으나 어차피 그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현재까지 먹혔다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도 먹힐 거냐? 저는 이제 아까 뭐 비슷한 맥락에서 뭐 좋은 자산을 확보하는 거니까 개념적으로는 앞으로도 작동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 또 홍콩 비트코인 ETF가 곧 상장될 거다. 설 전에 한번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또 나왔어요. 네. 이제 금방.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더리움은 미국보다도 더 빨리 나올 거다. 홍콩 ETF에 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홍콩 ETF, 비트코인 ETF의 상장 가능성과 상장이 되면 진짜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중국은 일단은 엄청 통제하고 있는데 네. 홍콩은 이거를 이제 ETF를 통해서 정말 받아들이는 제도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ETF 나올 리가 없겠지만 중국에서 비트코인 허용해 준다라는 스탠스. 그러니까 지금 완전 다 금지시켜 놨잖아요. 네. 이걸 예를 들어 중국 내 거래소 들어와도 되고 중국 내 채굴 해도 되고 중국 내 비트코인 이제 뭐 거래해도 되고 비즈니스 나와도 되고 그러면 중국 사람의 이제 어떤 이 습성이나 이런 것들 하면 장난 아닐 거예요. 그냥 다 몰려가고 막 그런 패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홍콩이라는 걸 활용해서 약간 소프트 랜딩, 약간 약간의 어떤 출구 이런 면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도 승인이 된 마당에 홍콩이 승인이 안 될 이유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기 좀 차별 포인트 더 가져가서 미국에서는 이더리움 ETF 승인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블룸버그의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아마 올해 5월이 힘들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진짜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진정한 이제 트로이의 목마가 될 거라서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하면 다른 메인넷의 ETF를 승인을 안 하는 논리가 사실 크게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명확히 차이가 있는데 이더리움과 뭐 솔라나 이더리움과 뭐 리플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데 쫙 이렇게 트로이의 목마처럼 다 줄줄이 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당국에서는. 근데 운용사 입장에서는 어제 이제 피델리티 보니까 그 이더리움 ETF 신청서 수정을 해가지고 스테이킹 가능하도록 또 넣었더라고요. 운용사 입장에서 너무 하고 싶죠. 이더리움 ETF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뭐 보유하고 있다고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더리움은 이제 스테이킹 같은 걸 활용하면 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운용사들 엄청 하고 싶을 거다. 근데 미국은 어쨌든 간에 아까 그런 이제 파급 효과 때문에 조금 머뭇머뭇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 홍콩이 이더리움 ETF 같은 거 빠르게 하면 되게 차별화 포인트나 시장의 관심도 되게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근데 홍콩에서 또 해버리면은 또 미국이 질 수 없으니까 또 하겠네. 그렇게 될 수
더 있죠. 더 있는 거고. 예,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야.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요 교수님 그 오늘 너무 비트코인 이야기 너무 잘 들어가지고요. 아 진짜 이거 투자를 해야겠다. 저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트 세이빙 다시 한번 평생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그 비트 세이빙에 가입하면 네. 그 카톡 커뮤니티 방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유료로 안 해도 들어갈 수 우선 있는 건가요? 유로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저금통을 만들면 이제 세이빙스쿨하고 이제 링크가 가요. 아 그렇군요. 네. 무료도 들어가실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맞아요. 저도 들어가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좋은 글들 분석 자료들 이렇게 공유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폭락했을 때 글 네. 남겨주시고 네. 또 며칠 전에도 또 남겨주시고 이러시는데 그 적립식 투자의 강력함을 그 나타내는 자료들 올려주시는 게 저게 너무 좋아서 그거 몇 가지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네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언제 시작해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시작 시점 언제라도 시작하면 된다. 시작하다 보면 고점이 할 수도 있고 진짜 바닥에 할 수도 있고 근데 바닥에 하려면 힘들지만 근데 대부분은 고점에 하더라. 뉴스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언제 시작해도 된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과거 시기를 쭉 잡아봤어요. 네. 뭐 매년 1월 1일과 상반기 시작할 때와 하반기 시작할 때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뭐 올해 1월 1일까지 해서 이렇게 시작 시기를 쭉 나눠봤고요. 그리고 요거를 적립식 투자는 저는 기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냐 되게 중요한데 그럼 각각의 시기별로 해서 1년 했을 때랑 2년 했을 때랑 3년 했을 때랑 4년 했을 때 적립 투자를 매일 구매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냐를 이렇게 하나의 판에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1년 그러면 마지막 말일인가요? 말일. 네, 맞아요. 그럼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월 1일에 시작해서 2016년도 12월 31일 2016년도 7월 1일에서 2017년도 7월 1일 요 의미예요. 그렇군요. 1년을 딱 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60%, 158%, 시기 잘 만나면 700%도 되고요. 대박. 뭐 어떨 때는 187%, 뭐 최근만 하더라도 작년 7월에 시작했으면 40% 수익 나왔는데 또 작년 1월에 시작했으면 아이고. 재작년 1월 1일 고점이었죠. 마이너스 33%. 이렇게 달라 1년 동안은 운 좋으면 진짜 많이 높고 운 나쁘면 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2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1900% 나오고요. 뭐 300%면 4배잖아요. 4배 나오고 뭐 19년도 같은 경우는 뭐 3.5배 또는 2년 하더라도 2년이 지난 시점에 아까 하락장을 딱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80%였다가 2년 지난 시점에는 마이너스 23% 존재하긴 해요. 3년으로 넘어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3배에서 4배 수익률로 다 넘어갑니다. 와. 그리고 3년에서는 여기 2020년도에 시작했던 요 케이스만 딱 3년 끝나는 시점이 마이너스 10%였고요. 아, 저 때 루나인가 보다. 2020년도 1월 1일이니까 2022년 말. 그러니까 1년 동안 80% 하락했을 때. 그때가 딱 맞은 마이너스 10%인데요. 그 뭐 중간에 아까 뭐 2.8배도 있었고 뭐 이렇잖아요. 중간에도 이제 높은 수익률이 더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4년째 넘어가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수익률은 다 플러스로 전환합니다. 3배, 4배. 그리고 여기 제가 마지막에 이제 표현해 놓은 게 3배 수익률이면 200%거든요. 3배 수익률의 도달 시점이고요. 이게 16개월, 13개월, 20개월, 5개월, 29개월, 23개월, 28개월, 12개월, 17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만 빼고는 34개월만 빼고는 다 2년 이내에 2년 이내 200% 수익률이 다 도달을 한 겁니다. 3배. 3배.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도 이렇게 약간 잡을 수도 있어요. 적립 투자해서 200% 수익률 될 때 일부 매도하겠다. 그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예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있죠. 두 개 믹스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적립식 투자가 대단히 뭐 진짜 타이밍 잘 맞춰야 되고 뭐 그런 전략이 아니잖아요. 좋은 자산 하나 골라놓은 상태에서 이 전략을 가지고 조금씩만 변형해서 하면 수익률을 꽤 높게 잘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거를 이제 더 가미를 하면 이 수익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수익률이 더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그걸 하지 않더라도 정액으로만 구매하더라도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전략이라서 저는 이제 적립식 투자를
잘 활용하면 되게 좋다. 야, 34개월에 3배만 잡아도요. 네. 이제 34개월이 제일 길잖아요. 네. 이것만 해도 대박 같은데요. 그렇죠. 1년에 100%씩 이거 하는 게 이게 1년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 야, 옛날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최근 2022년도 7월 1일 날 한 것도 1년 6개월 만에 166%고 야, 2023년도 1월 1일 한 것도 1년 2개월 만에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130%고 요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에 또 그 사고 시작해서 매일 사야 되고 일정 똑같은 금액으로 매일 사면 요거는 매일. 요렇게 2017년 5월 19일에 3배에 도달한다. 그렇죠. 아, 맞아요. 요겁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교수님, 진짜 이거 자료는 너무 좋아서 반복해서 좀 널리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널리 가능한 한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저희가 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우리가 할 때마다 이제 약간씩 시장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은 저는 한 2개 정도의 비트 세이빙 기준은 2개 정도의 저금통이고요. 2개로 나누는 게 좋다고 봐요. 나눠서 절반 정도는 정말 3년 4년 계획으로 계속 적립금 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음 사이클을 만났을 때 수익률이 월등히 커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3년 4년 가져가면 기본적으로 뭐 3배, 4배, 5배잖아요. 네. 요 전략을 가지고 한쪽 좀 가져가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절반의 금액은 똑같이 적립식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분할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수익률 목표를 좀 낮춰요. 그래서 30% 또는 50% 정도 수익률 목표를 가져가면서 도달을 하면 바로 현금화를 하는 전략 괜찮아요. 아, 이거는 전체 다. 예. 그래서 이제 한쪽 자산은 이제 이게 상승장인데 언제 전환될지도 모르고 이미 이제 상승장은 좀 지나 있는 초입은 좀 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2배, 3배를 목표로 하다 보면 매도를 또 못한 상태에서 이제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금이 그래서 겨울이 왜 문제냐면 바닥을 몰라서 못 산 게 아니라 현금을 준비 안 해놔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면 올해는 왜 30% 50% 수익률도 크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계속 이제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30% 타겟으로 하면 4번 정도가 매도가 나와요. 하다가 3개월 뒤에 30%, 30%. 지금 요 전략하면 현금을 좀 계속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고 나머지 한쪽은 진짜 장기적으로.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완전 진짜 막 대박 그런 길 노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칫 실수하면 진짜 많이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만 이렇게 이뤄도 굉장히 좋은 건데 딱 말씀만 들었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왜 30% 50%냐면 제가 2020년도에도 왜 30% 했냐면 이게 적립식 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구매하다 보면 상승장일 때도 이게 평단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30% 정도 수익률 나려면 급등을 해야지 30% 수익률 나요. 단기 급등. 단기 급등할 때 매도를 한다는 얘기였고요. 이제 50%까지도 많이 가더라고요. 꾸준히 하다가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 만나 쫙 급등하면 50%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건 매도하고 그러면 보통 조정 오거든요. 조정 올 때 다시 스타트하는 거야. 그렇죠. 다시 조금씩 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야, 또 오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솔직히 좀 무식하게 지금은 모으기만 했는데 오늘 딱 지금 들으면서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럼 통장에 계속 현금이 계속 이게 순환 돌면서 채 있으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실패한 투자는 뭐냐면 내가 팔기 싫을 때 내 자산을 파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억에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고 2억에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고 수익 2배 났을 때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이제 투자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비트코인 이제 2,000 됐는데 한 70% 빠졌는데 이게 돈이 다른 자산도 다 묶여서 이제 다 하락장이 다 힘들잖아요. 모든 자산 다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팔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팔아서 해서 뭐 학비를 낸다거나 뭐 집 임대를 낸다거나 그런 환경이 가장 안 좋은 거라서 그런 거를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이제 투자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오늘 또 너무 감사드리고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은
또 장이 또 바뀌고 또 저도 이제 경험이 쌓여가면서 들을 때마다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아, 저도 네. 네, 얘기하면서 진짜 많이 좀 리뷰도 되고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의 그 비트 세이빙 서비스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4월 4일에 있는 비트코인 강연, 아, 네, 비트코인 재테크 강연, 네. 그것도 꼭 한번 그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책도 되게 비트코인 책들이 잘 팔린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갈급하신데 네. 이게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되게 적시에 교수님의 강의가 나오고 출시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네요. 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서비스에도 웅달 책방을 또 보신 분들이 많이 또 이용해 주셔가지고 네. 되게 친근하기도 하고 웅달 책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커뮤니티 통해서 막 1비트코인 모으기 인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되게 응원 많이 하고요. 그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장이 그래도 이게 한 2사이클 정도 돌면은 되게 익숙해지실 텐데 처음으로 맞이하신 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자산에서 아무리 또 많이 경험했더라도 또 이 자산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컨텐츠들 계속 잘 나오고 있으니까 보면서 정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잘 투자하셔서 수익을 되게 많이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장우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